직장인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천만 원 곱하기 10년 하면 어때요? 4억이죠. 100년 하면 어때요? 40억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뭐 돈 한 푼도 안 쓸 것도 아니고 100년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만 보면은 뭐냐? 우리가 근로소득만 가지고 일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알죠. 여기 연봉도 올라갈 거고 할 건데요. 어지간히 연봉이 많이 오르지 않고서는 근로소득만으로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나 어떤 부를 얻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4천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를 드라마틱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숫자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랑 사업,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도전이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꾸고 싶다면 도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전을 하나요? 아니요, 못합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왜 나는 도전을 못했을까? 왜 나는 사업을 하지 못했고 왜 나는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은 흔히들 대는 핑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기술과 재능이 없어서. 야, 그거 재능 있는 애들이 아니야? 혹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냥 마인드예요, 마인드. 마인드만 있다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도전을 못하는 이유가 이 기술이나 재능,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마인드 때문이라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야,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저 혼자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공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게리 바이너척이 쓴 12와 2분의 1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이라는 책에서도 이 마인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요. 그때는 책의 전반부 절반 내용만을 소개했고 오늘은 후반부 절반 내용을 통해서 6년 만에 2천억을 번 게리 바이너척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땠을까는 독이다. 가지 않은 길이다. 나이가 많이 들어 예전의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회한을 안겨주는 가장 큰 원인이다.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회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죽는 순간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해왔던 한 일이 있을 거고요. 해보지 않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서 내가 했던 일 맞아,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지가 생각날까요? 아니면 내가 이걸 해보려 했는데 이걸 못 해봤네? 이게 생각날까요? 이거는 죽음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 통계를 통해서 인생의 말년이 됐을 때 많은 인생 선배님들께서는 이쪽 해보지 않은 일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후회한다 라고 말합니다. 원래 인간의 심리가 자신이 가진 것보단 가지지 못한 것, 해본 것보단 해보지 못한 것, 낯선 것, 이런 것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인생에 말년해서 후회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는 마인드셋으로 살아야 도전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게리 바이너척은 그래서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도 좋지만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말은 멋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으니까 해야지 라고 실천을 못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변화를 싫어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저희가 현대 문명을 누리며 산 지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긴 시간을 살아온 원시 시대, 수렵 채집 시대, 이럴 때는요, 변화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뭐라고요? 변화는 곧 죽음. 내가 안정적으로 그냥 수풀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풀이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 그거는 맹수가 공격해 오거나 이웃부족이 공격해 왔다는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 뇌는 변화 이퀄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로 변화를 싫어하는 성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참 아이러니한 존재인 게요. 변화하기 싫어해요. 근데 변화하지 않으면 후회해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아까 수렵 채집 사회를 말씀드렸는데, 자, 변화하기 싫어요. 변화는 곧 위험이에요.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게 없는데 채집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즉 뭐냐? 변화를 하지 않으면요, 성공, 발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제가 교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케이스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10몇 년, 20몇 년 막 교직 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의 분들은 너무
너무 존경스럽고 멋진 참 스승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꼭 한 학교에 몇 분 선생님은요, 경력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5년 경력의 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15년 경력이니까 나보다 15배 많은 경험을 하셨고, 그러면 수업도 1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0배는 더 잘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15년이 뜯어보니까 진짜 15년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15년 동안 이 선생님께서 다른 1년을 15번 산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매년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수업 방식을 도전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15년 했으면 능력치가 이만할 텐데요, 그냥 똑같은 1년을 15번 산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15가 아니라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계속 됐던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뭐예요? 1이에요. 그러니 사실상 실력이 1, 2년 차 교사랑 별 차이가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변화를 추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교직 생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수업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아이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모든 교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고요. 꼭 교사 아니어도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조직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성공, 성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결국 후회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도전하려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냐?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 나는 실패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후회를 최소화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선택해 오셨나요? 혹시 후회하지 않는 것보다 실패하는 게 무서워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진 않나요? 두 번째, 호기심입니다. 인생 최고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를 중요한 단서들은 아주 작은 조각으로 우리 곁에 숨어 있다. 어느 날 그 조각들은 호련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아무리 바빠도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호기심이라는 불을 켜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파고드는 시도는 해봐야 한다. 파고들었는데 별거 아니라면 그때 과감히 버리면 된다. 앞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후회를 최소화하고 도전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나 한번 달려볼게. 근데 뭐 해야 돼? 내가 무엇에 내 인생을 갈아놓고 무엇에 후회 남기지 않게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이 뭐냐면 우리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려면 무언가 재단한 지식을 알아야 하고 인생의 비밀을 알아야 하고 특별한 비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정말 위대한 성과를 낸 결과물들은요, 대부분 완전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연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연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글씨만 쓰는 거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 연필 쓰면은 지워야 할 때가 많은데 지우개 따로 갖기가 불편하네? 그래서 여기 뒤에 살포시 지우개를 달았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글로벌 히트를 냈죠. 자, 그런데 이게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발명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일상을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었을걸요? 아, 연필 불편한데 지우개 어떻게 좀 편하게 못 쓰나? 이 정도 일상에 관심 가졌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이 좀 더 발전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생각해 볼게요. 아이폰이 세상을 바꿨다고 말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아이폰에 있는 모든 기술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일까요? 휴대전화라는 걸 스티브 잡스가 발명했나요? 핸드폰 안에서 인터넷을 한다는 걸 스티브 잡스가 발명했나요?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는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하나로 다 넣었을 뿐입니다. 전화, 인터넷, 그리고 터치 스크린, 이런 이미 세상에 존재하던 것들을 전부 하나로 모았죠. 그래서 탄생한 결과물이 뭐예요? 아이폰. 그 말은 뭐냐? 호기심을 가지고 주위를 관찰해보면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아이디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들은요, 엄청 특별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요,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볼 만한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들을 결합하고 융합하고 개선해서 딱 한 단계 발전시켰을 때 인생을 바꾸는 어떤 발견,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발견을 해내는 사람들이 천재다?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모든 것들은 우리보다 별달리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지금 경험하는 모든 거, 가령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혹은 고속도로, 백화점, 뭐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재들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랑 별다를 거 없는 사람들이 이미 세상에 존재하던 걸 결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결합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지점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보고 있는 장면 속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각오입니다. 만약 어떤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온 세상이 당신에게 안 돼라고 외치는 걸 각오해야 한다. 호기심을 가지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낭만적으로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 이대로 한다고 바로 성공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자기계발 붐이 불면서 마냥 열심히 살아라 보다 자동화 수익, 편하게 돈을 벌자 이런 말들, 시간을 쓰고 땀을 쏟아서 열심히 일하면 바보다. 주식 사놓으면, 비트코인 사놓으면, 부동산 사놓으면 다 되는데, 혹은 그걸 못 샀으면은 야 이미 가진 놈들의 리그인데 열심히 살아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노력의 가치를 폄하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잘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이건 인생의 진리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빡센, 정말 어떤 역경도 이겨낼 거라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그리고 그 각오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참 쉽지 않아요. 왜냐? 각오가 쉽게 꺾이거든요. 책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뭔가 도전을 하고 사업을 하면은 온 세상이 너에게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옆에서 너 할 수 있어 화이팅이라고 북돋아줘도 각오가 쉽게 흔들리거든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그걸 뚫어낸 사람들입니다. 가령 손흥민 선수 생각해볼까요? 처음에 함부르크 유스팀 가가지고 이렇게 뛰고, 그 다음에 레버쿠젠으로 이적하고, 그 다음 토트넘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계속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대표 처음 데뷔했을 때 야 쟤 왜 이렇게 개인 플레이해? 아니면 쟤 왜 이렇게 겉멋들었어?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요. 쟤 뭐 외국 유망주라더니 왜 잘 못해? 이런 욕 많이 들었습니다. 레버쿠젠으로 넘어갈 때만 해도 어땠어요? 상위권 팀에선 다 성공 못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잘하고 토트넘 넘어가니까 어땠어요? 종주국 프리미어리그에선 잘 안 될 거다 그랬어요. 지금 어때요? 득점왕도 했잖아요. 박지성 선수는 어땠을까요? 평발이라 그랬어요. 2002 월드컵 때 잘해서 아인트호벤 갔는데 히딩크 감독의 인맥이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관중의 야유 받고 막 출전도 못하고 그랬는데 결국 어땠어요? 뗄 때 윗송 발에 아세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 응원가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가서 거의 주전급 선수로 활약을 했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인트호벤 갈 때부터, 아인트호벤에서 잘 안 될 때도,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넘어갈 때도 전부 모두가 안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였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 박지성 선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안 된다고 말할 때 아니야, 돼, 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걸 견뎌내는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세요? 오늘은 6년 만에 2천억을 번 게리 바이너척이 말하는 돈을 버는 3가지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우리가 실패를 줄이려고, 실패를 최소화하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 인간은 자신이 해본 일보다 해보지 않은 일을 더 크게 후회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후회를 줄이겠다는 마음으로 인생에서 변화를 추구할 때 부와 성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후회하지 않는 마음가짐, 그 태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도해야 되냐? 그 일은 호기심을 가지고 발견해야 합니다.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한 단계 개선하고 결합할 때 큰 성공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기심에 발견한 아이템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덤벼두어 모든 세상이 너 그거 안 돼 라고 말할 겁니다. 손흥민, 박지성 선수가 이적할 때마다 안 된다는 기사, 안 된다는 댓글이 쏟아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안 된다는 말에 굴하지 않고 내 길을 꾸준히 가는 각오가 있을 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게리 바이너척은 말하고, 이 내용은 게리 바이너척뿐만 아니라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후회를 남기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주위를 보고 있나요?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